수술했는데 재채기 계속 나와요. 우선은 재채기를 하면 당연히 안 좋아요. 왜냐면 안에 보형물이 움직일 수도 있고 수술해 놓은 부위가 흔들려서 위치도 변동되고 모양이 변할 수가 있어서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재채기를 어떻게 피해 사실은. 저도 재채기 나오면 피할 수가 없지. 그래서 최소로 하긴 하는데, 계속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수술 자체 때문에 콧물도 많이 나오고요. 또 콧물 때문에 코가 막히니까 재채기가 나오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콧물을 좀 계속 들이마셔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수술하고 나면 한 1주에서 2주까지는 콧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자랑을 하면 저희 병원처럼 사실은 코 끝에다, 코 안에다가 뭘 많이 넣지 않고 비중격 같은 걸 떼지 않으면 점막을 많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콧물 나는 게 별로 적어요. 근데 비중격 연장이나 이런 걸 하면 좀 그래서 좀 콧물이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비중격 연장술 때문에 좀 그런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한 2주 동안 이렇게 들이마셔 가지고 콧물이 덜 고이게 해주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고요. 최소로 좀 힘드시더라도 참으시고 화이팅 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좀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왜냐면 제가 좀 강남구 의사회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형외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의사 선생님들을 대표하는 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되게 힘든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원래는 이비인후과 질환을 보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질환을 보다 보면서 요즘 사실은 좀 성형이 좀 대세기도 하고 조금은 좀 수입 면에서 좀 나으니까 좀 코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뭐 10년, 20년 많이 코성형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성형외과 전문의 딴지 1, 2년 된 분보다는 훨씬 잘 하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누가 더 잘하냐라고는 사실은 닦아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작은 우리는 그 4년 동안 트레이닝 과정에서 성형외과는 계속 코성형을 배웠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질환을 하시면서 그거에서 파생적으로 코성형을 하시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래되셨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판단을 하실까, 경험이 많은 분이 사실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잘하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하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경험이 많고 이런 부분을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형 후에 눈하고 눈 사이가 좁혀 보이나 질문하신 거죠. 사실은 우선은요, 이 콧대가 없으면은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은 그러니까 높이가 낮으면 넓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산 하나가 생기면 좁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코성형을 하면 당연히 좁아져요. 눈하고 눈 사이 넓은 거를 좁히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앞트임 수술이 막 그 흉터가 많이 남고 그럴 때는요, 앞트임 수술이 두려우면 그냥 코 수술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좁아집니다. 제가 뭐 원하시면 이렇게 전후 사진도 상담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코 수술을 하면 눈 넓었던 게 굉장히 완전히 좁아지고 그 눈 사이가 넓은 거고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냥 앞트임 대신에 코성형을 해도 충분히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코성형하면 콧구멍이 들려지지 않나요? 이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지. 코성형해갖고 콧구멍 들리면은, 그러면 들창코 환자들은 더 들리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수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수술에 염증 같은 게 생겨서 구축이 생길 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긴 코일 때 예쁘게 만들려고 일부러 들게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성형 자체로 코가 들리진 않아요. 오히려 높여놨던 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처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형했다고 들리는 일은 절대 없고요. 오히려 들리게 하거나 수술이 잘못됐을 때만 그런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성형을 생각 중인데 제가 안 뚫어본 곳이 없다. 그리고 아직 막히지도 않았고, 지금 피어싱을 한 게 이너랑 아우터랑 그 다음에 트라랑 룩이랑 포워드 헬릭스를 했는데 귀연고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하셔갖고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제가 뭐 사실 피어싱을 제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피어싱의 위치고 그거에 따른 명칭과 그 위치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 성형외과에서 쓰는 그 명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어요. 헬릭스는 같고 이제 여기는 우리는 여기를 심바콩카, 카붐콩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형외과 용어하고 해방 용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얘기를 들어오면 이너, 아우터 그리고 룩이랑 포워드 헬릭스 했다고 했거든요. 여기 룩을 했고 헬릭스를 했고 그 다음에 이너 컨치, 아우터 컨치가 여기더라고요. 아우터 컨치가 이 바깥쪽을 헬릭스 아래쪽 부분을 다 아우터 컨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우터, 이너로 다 했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양쪽을 다 이너를 했으면 사실 코성형은 되게 힘들어요. 뭐냐면 우리 코성형에서 사용하는 연골의 위치는 이 피어싱에서 얘기하는 이너 컨치 위치예요. 이너 컨치에서 연골을 채취하거나 아니면 간혹은 이 트라구스라고 하는 여기 귀 앞바퀴, 앞볼 여기 있는 거 여기에서 띄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트라구스하고 이너를 건드렸으면 성형수술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양쪽 다 이너를 사용했으면 좀 힘들 수 있고요. 한쪽만 이너를 했고 한쪽을 이너 안 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너 컨치하고 트라구스 부분에 피어싱만 안 했으면 성형수술은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